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잊고 지내는 조용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과 친밀감을 나누는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능력은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며 심오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정반대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나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건 다 끝났지라거나 은퇴하고 나서 무슨 로맨스야 라는 식의 속삭임, 때로는 짓궂은 농담들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일 케이크에 꽂힌 숫자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아주 솔직하게 말이죠. 70세가 넘어서도 성생활은 가치 있는 것일까요? 혹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께이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상담가이자 유료 전문가로서 수많은 환자분과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노년기의 사랑과 스킨십, 그리고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고 몸을 치유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삶은 지금부터 더 환하게 빛날 수 있구나. 섹션 1. 두려움과 오해를 넘어서 잠시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이런 문제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육체적인 친밀감이 건강에 무리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혹은 몸이 20대나 30대 때처럼 반응하지 않거나 예전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깊은 민망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간의 침묵 끝에 이 주제를 배우자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부끄럽거나 막막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깊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준비와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만 있다면 여러분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따뜻하며 깊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탐험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섹션 2. 친밀감의 새로운 정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70세 이후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정말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0%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친밀감을 삶의 소중하고 일상적인 부분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곤 하죠. 나는 너무 늙었어. 내 몸이 너무 변해서 보여주기 창피해. 이런 생각들은 그 어떤 신체적 한계보다 더 큰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맞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발기 강도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거나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완벽한 신체적 반응이 없어도 충분히 깊고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질 건조증이나 불편함이 걱정되신다면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생물학적인 현상이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요즘 약국에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고품질이 윤활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와의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기계적인 육체 행위 그 이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깨에 닿는 따뜻한 손길, 평소보다 몇 초 더 길게 이어지는 포근한 포옹, 어둠 속에서 나누는 다정한 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바로 노년기의 성생활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의 사랑스러운 부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로 등을 마사지해줘요. 때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새소리를 들으며 서로 껴안고 잠이 들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함께하는 그 순간과 서로의 온기에 감사할 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수행 능력이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를 재촉하지도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70세 이후 사랑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섹션 3. 안전, 자세, 그리고 속도. 이제 우리의 변화된 몸이 서로를 더 배려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예전처럼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어색하고 낙담한 채 끝나버리기도 하죠. 한 번은 75세 어르신께서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파 고생했습니다. 라고 털어놓으셨죠. 흔한 일이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르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허리, 고관절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이 위에서 체중을 싣는 전통적인 자세는 심장과 허리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옆으로 누워서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흔히 스푼 자세라고도 하죠. 이 자세는 심장과 관절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속삭이며 따뜻한 정서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강도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훨씬 편안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베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의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 밑에 쿠션을 받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그 순간의 행복을 길게 만들어주고 다음 날의 통증을 예방해줍니다. 둘째, 서두르거나 과도한 힘을 쓰지 마세요. 조급함은 노년기 친밀감의 적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다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예열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감각은 더 섬세해지기 때문이죠. 충분한 스킨십과 애무, 부드러운 터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를 기다려주는 사랑이야말로 노년기 성생활의 열쇠입니다. 준비하는 데 10분, 2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와 온기를 쌓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셋째, 이건 매우 중요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성관계 전에는 술을 피해주세요. 긴장을 풀거나 분위기를 잡기 위해 와인이나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또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과 성생활을 절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무리하다 응급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어지는 사랑이니까요. 섹션 4.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의 개념. 이 주의사항들만 지켜도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몸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친밀감을 별표 운동 별표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준비 운동 없이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전력 질주 후 갑자기 멈추면 다치기 마련이죠. 성생활도 신체 활동입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습관화하면 몸은 유연해지고 심장은 건강해집니다. 첫째, 준비 운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은 노년의 몸에 충격을 줍니다. 관절과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침대에 눕기 전 5분 정도 가볍게 허리를 돌리고 어깨를 풀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함께 있을 때는 파트너와 부드러운 마사지를 나누세요. 서로의 어깨, 팔, 손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전문 마사지사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느리고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고 있어. 서두를 필요 없어. 둘째, 정리 운동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을 나눈 후 씻거나 정리하기 위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가만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세요. 숨을 고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손을 잡고 눈을 감으세요.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날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파트너에게 감사를 전하세요. 고마워, 정말 좋았어. 또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라는 말 한마디가 두 분의 유대감을 훨씬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생활 도중 가슴 통증, 심한 압박감, 숨가쁨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섹션 5. 의학적 현실 약물 복용. 이제 매우 중요한 의학적 부분, 바로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매일 드십니다. 이 흔한 약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무시하면 건강을 해치거나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중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은 발기력을 약화하거나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황하거나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요즘은 혈압을 잘 조절하면서도 성기능에 영향이 적은 대체 약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기능을 위해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흥분에 필요한 미세혈관과 신경이 손상됩니다. 이는 남녀 모두의 성기능을 저하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혈당 수치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매우 심각한 경고, 이 부분은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바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젊음을 되찾고 싶어 이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협심증이나 흉통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질산염 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절대 인터넷이나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몰래 사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병력을 아는 전문의에게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보험 적용이 되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거나 심한 질 건조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건강 선택입니다. 섹션 6. 활력을 위한 식습관.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죠. 70세 이후의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과 활력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기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좋은 지방과 아연,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성호르몬 건강과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는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성생활 직전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너무 많은 카페인, 그리고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기름기는 소화와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어 몸을 무겁고 둔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나눌 계획이 있는 날의 추천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 통곡 물빵이나 오트밀, 삶은 달걀, 과일. 점심, 생선 구이와 신선한 샐러드. 저녁, 아주 가볍고 이른 식사. 따뜻한 죽이나 채소 볶음 정도가 좋습니다. 타이밍, 잠자리에 들기 두세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서 몸이 소화가 아닌 사랑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섹션 7. 연결을 위한 운동. 다음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는 환상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서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추천합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꽉 조였다가 몇 초 뒤에 푸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요실금을 예방하고 성기능을 향상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무거운 물건 들기, 전력 질주, 격렬한 등산은 피해주세요. 숨이 너무 차다면 심장이 과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을 하시고, 여기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함께 운동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손잡고 걷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나무를 바라보는 그 공유된 활동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섹션 8. 마음과 정신. 몸과 약, 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몸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스트레스로 꽉 막혀 있다면 사랑은 흐를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걱정, 자녀나 손주 문제, 경제적 불안, 그리고 외로움 같은 특정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성욕을 죽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확인하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나 요즘 건강 때문에 너무 걱정돼. 아이들이 멀리 떠나서 좀 슬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짐이 가벼워집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만드세요. 같이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거나 느리게 산책하세요. 제가 아는 부부는 멋진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녁에 차 마시는 시간에는 걱정거리 이야기하지 않기. 이 작은 습관이 부부에게 평화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고 로맨스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성생활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패나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천천히 함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 깊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내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더 깊고 고요하며 따뜻하게 머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파트너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아껴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따뜻한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께 희망과 건강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깊이 사랑하세요.